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일 기업 경험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일각에서 중진, 현역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취자님, 지금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실적이 예전 같지 않은 회사에 이사회가 갑자기 외부에서 CEO를 낙하산으로 꽂으려는 겁니다. 기존 임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맞아요. 과연 이 혁신이라는 명분하고 기존의 원칙이 부딪힐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오늘 심층탐구에서 이 거센 내홍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외부 CEO 영입이라는 비유가 정말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초반 상황을 좀 보면요. 이정현 위원장이 19일하고 20일에 걸쳐서 강조한 발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방향성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중진들을 향해서는 일종의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네요. 그렇죠. 경험은 위로 가고 기회는 아래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미래를 열기 위한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꽤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른바 그 고인물을 빼고 실물 경제를 아는 기업인을 투입해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권자인 청취자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환영할 만한 신선한 시도일 수 있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명분이죠.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이 해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업인이라는 요건이 너무 구체적인 타겟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타겟이요? 네. 현재 거론되는 도전자 중에서 기업인 출신은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초선 최은석 의원 등으로 확 좁혀지거든요.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진 겁니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스펙을 제시한 척했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졸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된 중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는데요?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죠.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중진들은 이번 공천 과정을 몇몇이 설계한 정치 투견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투견장이요? 표현이 상당히 센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른바 삼각 커넥션 의혹인데요. 이정현 위원장, 보수진영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 그리고 이진숙 예비 후보가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정 구도를 짜맞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게 아니라요. 네, 소수의 권력이 밀실에서 판을 짠다는 짙은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죠. 게다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는 하는데 이번 선거판은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과거 대구에서 무려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은 상대죠. 중진들이 우려하는 현실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경쟁력 검증이 안 된 후보를 내리꽂아서 당내 분열이 일어나면 아무리 텃밭인 대구라도 자칫 시장 자리를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치명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진들 반발을 단순히 내 밥그릇 뺏기지 않겠다 이런 떼쓰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네요. 무리한 공천이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충북지사 공천 때 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불거졌던 특정 인사 내정설 논란하고도 그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위에서 주도하는 시대교체라는 명분하고 당원과 지역 주민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는 상향식 경선이라는 민주적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과정이 투명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길 닦아주기로 비춰진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청취자님, 오늘 이 상황을 짚어보니 처음에 들었던 기업의 구조조정 비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정당이 기업처럼 효율성만을 위해서 외부 인재를 낙하산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의 본질과 부합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죠. 네, 기업의 경영 논리하고 도시 행정의 가치가 과연 같은 잣대로 평가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뵙겠습니다.